유명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로그에 얼마가 된다?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0 마이너스 로그 4의 75 마이너스 kn. 자 이거의 값이 양수가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가 10이다. n의 개수가 12개가 되더라. 자, n의 개수가 12개다. 라는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뭐를 묻느냐? 니들이 꼼꼼히 진수 조건과 양수 조건들을 다 따져줄 수 있느냐? 그거거든. 자, 첫 번째. 진수 조건에 의해서 진수는 무조건 양이 돼야 된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로그가 양이야. 로그가 양이 될 조건은 매번 얘기했습니다. 밑진수가 모두 양이구나. 모두 양이 돼야 됩니다. 또는 밑진수가 둘 다 어느 범위에 1과 0 사이에 들어 있어야 되더라. 오케이? 그래서 자, 두 가지를 토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부터 먼저 해봅시다. 이거 보이죠? 그 안에 있는 수치 무조건 양수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플러스 75가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n제곱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75 얘가 여기가 15 마이너스 붙고 여기 5가 있겠지. 오케이? 다 됐니? n의 범위가 어디? 마이너스 5에서부터 어디까지? 15까지입니다. 자, 무슨 뜻이? 이렇게 이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가봅시다. 여기 있는 거 보이죠? 75 마이너스 kn이 뭐다?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n으로 정리를 해주면 n은 누구보다 k분의 n보다 75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얘가 두 번째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뭘 해주셔야 되느냐? 자, 이 식을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겠죠. 밑을 2로 할까 4로 할까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자연스럽게도 여기에 2분의 1승이 있지. 근데 그 2분의 1승을 밑으로 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로그 밑이 4인 걸로 변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그러면서 얘는 분자, 얘는 분모로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되는 거고, 얘를 누구로 나눠주면 돼? 75 마이너스 kn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이제 밑진수가 모두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1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더하기 75, 얘가 75 마이너스 kn보다 크다. 75는 날아가고 얼마나 죽어? 찢어졌잖아. 자연수 다 날립시다. 쭉 다 날립시다. 마이너스 n 자연수 날릴게. 플러스 10 자연수니까 다 날려도 상관없잖아. 마이너스 k 넘겨주고 n이 k 더하기 10이야. 잘 되셨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만족하는 거 차려. 근데 저기 선 좀 가지고 올게. 선 있는지 안 보고. 선생님 수업 중이라서. 공수
와. 니 다 나왔어. 니 나한테 옮긴 거 아니가? 니 질렸지. 아, 괜찮아. 뭐 옮기고 옮고 하는 것이. 야,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니도 감기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거야, 알잖아. 아, 코로나 생각난다 또. 아, 쓸데없는 짓 했는 거 맞지? 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고 막 확진자 동선 찾고 맞지? 진짜 쓰잘데기 없는 할 일이 없으니까 맞지? 이동을 못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갑시다. 이 문제 좀 특이해요. 서술형 평가로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옹호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미 얘는 결론 끝이야. n이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쭉 가서 어디까지? 14니까 12개를 만들어야 되잖아. 오케이? 1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2개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K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12개 만들어지지. 오케이? K가 3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K가 3이 되면 성립하는 거야. 근데 4가 되면 성립할까? 아니지. 4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4가 되면 13개가 되니까 안 되겠지. 5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5가 되면 자, 근데 갑자기 5가 되면 얘가 15가 되는데 5가 되면 얘가 갑자기 또 15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숫자 커지면 얘는 커지지만 얘는 줄어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기는 거야. 안 돼요. 6이면 얼마가 돼? 6이면 얘가 12점 얼마잖아. 이해되지? 6 집어넣으면 얘가 12점 얼마니까 오케이 6이 되는 거야. 7 되면 10점 얼마니까 될 수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7 되면 7부터는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 6이 답이 됩니다. 자, 이제 상관함수 합시다. 상함수 정의 쪽이죠. 특징이 뭐야? 각이 있어. 각. and 각도 있겠지만 각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도대체 사인은 어떻게 정의가 됐고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되고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가 될 것인지. 오케이? 그래서 정의 쪽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까지 됐어? 됐죠? 이해돼? 자, 첫 번째 각은 일단은 호도법으로 뭐를? 60분법의 각을 60분법이야. 이 60분법의 각을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면서 1차적인 실수가 됩니다. 근데 이 실수는 양의 값만 허용할 뿐이지 음수가 나오진 않거든요. 음수가 나오진 않으니까 이제 뭐로? 회전수와 방향을 포함한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각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라고. 자,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봐봐리. 됐어? 세타 반지름 L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어. 누구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관계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어떻게 된다? 자, 누구를 호의 길이를 누구로? 반지름으로 나눴을 때 그거 얼마야? 세타 얘기하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한 가지 나누는 게 뭔데?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랑 세타를 곱하면 돼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중요한 거, 저 세타는 항상 무슨 각이다? 항상 호도법의 각입니다. 호도법의 각입니다. 이까지 됐어? 호도법의 각 잊지 마시고, 그리고 호도법의 각과 60분법의 각을 이어주는 게 하나가 있죠. 파이라는 게 180도다. 이 등식으로 연결을 조금 시켜준다는 얘기고, 저 내용은 다 알 거고. 다 됐죠? 다 됐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로 구하면 되겠지. 근데 이 L은 어떻게 돼? L은 R 세타가 될 거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될 거고, 앞으로는 반지름의 제곱이랑 각도만 곱하더라도 뭐가 만들어진다? 넓이가 만들어진다. 오케이?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거 되셨죠? 이거 됐지?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둘레가 일정할 때 일정한 부채꼴이 있어요.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에서 넓이가 최대인 순간 중심각의 크기는 무조건 1이다. 자, 요거까지는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 풀 때. 무슨 말이냐? 둘레가 A라는 상수 일정하다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 R, 반지름 R. 둘레의 길이가 A니까 A에서 뭘 빼주면 돼? 2R을 빼주면 돼. 어떡하? 이까지 돼?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 A 빼기 2R이 되는 거야. A는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여기는 R과 R이 변수 형태로 있으니까 뭐로 볼 수 있어? 이차함수 형태로 볼 수 있겠네. 따라서 어디? 0과 얼마? 2분의 A에서 절편을 가지는 거잖아요. 오케이? 잘했어요? 2분의 A에서 절편을 가지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 어디서 최대값 나와? 그렇죠. 최대값은 얼마?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여기에서 4분의 A에서 누가? R이 4분의 A가 되는 거죠. 자, 뭐라고요? R이 4분의 A가 될 때 최대값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주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 세타라고 본다면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분의 A-2R이 될 텐데 여기가 4분의 A죠. 위에 A 빼기 4분의 A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되겠네. 그치요? 중심의 크기가 1이 아니구나. 2네. 미쳤나? 어떻게 갔네? 2야. 중심의 크기가 2가 되어야지 최대가 됩니다. 오케이? 다르니? 자, 이제 넘어가서 얘들아 봐. 반지름의 길이가 R이 1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 1이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1에서 세타가 될 때 요 점의 좌표가 각각 어떻게 된다? 자, 정의가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 좌표죠.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 좌표죠. 탄젠트 세타는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x 좌표분의 y 좌표죠. 이까지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이 부분 y 좌표 y, 그러면 여기 x, y라고 각각 뒀었을 때 위에 있는 녀석이 뭐야? 얘가 반지름분의 y 좌표니까 r sin 세타. 바로 적을 수 있어야 되고, 얘도 r 코사인 세타 적어줄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두 개 더했을 때 r제곱이 될 거니까 r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r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그 두 점은 r이 될 건데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항등식 하나 만들어지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탄젠트는 뭐라고 볼 수 있어? 탄젠트는 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 그냥 탄젠트 세타는 뭐? x 좌표 빼기 제로, y 좌표 빼기 제로로 본다라면 0,0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0,0과 x, y, 0,0과 x, y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로 볼 수 있어요. 또는 뭐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반지름을 각각 나누면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 오케이? 끝.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3번 봅시다. 3번 하고 머리 씌울게. 일사분면 위에 지금 P가 있는데 y = x에 대해서 대칭한 이동 아닌 점을 Q. 자, 원 하나 그릴게요. 일사분면 위에 점 P가 있는데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뭐? Q. 자, 그리고 이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뭐라고 뒀느냐 하면 R. 그리고 O, 여기 들어있는 여기 OP의 동경을 얘를 알파가 뒀죠. 얘를 얼마로 뒀다? 감마로 뒀습니다. 베타로 뒀겠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들어있는 감마입니다. 오케이? 됐지? 이해가 됐어? 저걸 저렇게 갖다 치자. 그리고 나서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오케이? 3분의 1이다. 그러면 얘 반지름 3이라 두면 되겠네. 요 길이 3이라 두면 되겠네. 요 길이 3이라 두면 되겠네. 반지름 길이 3. y 좌표 얼마? 1. 나 진짜 그러죠. 그랬습니다. 3대 1. 밑으로 좀 내려가야 돼. 그냥 하자.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자, 왜 제가 3이지? 얘가 3이 아니죠. 얘는 2루트 2죠. 오케이? 그래서 이만큼 길이 2루트 2가 됩니다. 됐어요? 그림이 조금 걸렸어. 1대 2루트 2대 3. 그러면 x 좌표, y 좌표 바뀌었으니까 얼마? 1, 2루트 2. 원점 대칭시켰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사인 베타 하면 되지. 사인 베타 얼마야?
y좌표 3분의 2. 그 다음에 코사인 감마. 코사인 감마. 탄젠트 감마. 얼마야? 원점을 있는 직선의 길기 2루트 2. 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붙입니다.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되느냐면 4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메인 4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트레이닝이 있어요. 트레이닝은 몇 번까지 하시면 되느냐 하면 30번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고했고 저희 가서 좀 하세요.